네, 안녕하세요. YW입니다. 자, 오늘은 포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포석에서 어떻게 하면 잘 둘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 포석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고 보다 좀 한결 업그레이드된 포석을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포석 단계를 진행할 때 정석이라는 게 진행이 되죠. 정석이라는 거는 사실 부분적인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정석이 뭐 AI 이후에는 잘 사용되진 않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석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 고전 정석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 많이 있고요. 그런 정석들을 통해서 바둑의 원리를 공부하면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9번까지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 이제 전투가 마무리가 된 시점인데 결국 이제 초반의 전투는 근거가 잡힐 때까지 서로 간에 이제 흑과 백 쌍방 간의 근거가 잡힐 때까지 전투를 해주시고 그 전투가 끝이 나면 큰 자리로 향한다. 이 컨셉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9번을 여기를 갔는데 만약에 이제 9번을 안 가고 다른 큰 자리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수는 왜 나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9번을 가는 거는 큰 자리죠. 하지만 이 수가 나쁜 이유는 백이 이 흑의 근거를 압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흑은 이제 안형을 갖추고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으로 돌이 와야 되거든요. 지금 5선으로 돌이 가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백은 여기서 꼭 따라가지 않고 두 칸 정도로 가더라도 지금 백은 이제 집이 되는 쪽으로 돌이 가고 있고요. 흑은 결국 이제 집이 안 되는 곳으로 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벌써 흑의 이제 5선과 7선에 한번 뛸 동안 백은 4선과 3선에 이제 돌이 가고 있죠. 이게 이제 바둑의 원리입니다. 결국에는 근거를 잡을 때까지 전투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근거가 잡히고 나면 큰 자리로 간다. 그냥 이렇게 컨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옛날에 좀 유행하던 포석 중에 하나인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흑이 한 10년 정도 전인가요? 10년도 더 됐죠. 이 마늘모를 붙이고 나서 다시 입구자로 두는 수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근거를 잡는다라고 하면 그냥 두 칸을 뛰는 정도. 지금 백이 근거가 잡혔죠. 이럴 때 흑은 큰 자리로 다시 가면 됩니다. 원래는 1입 3전인데 이제 이 모양에서 1입 3전을 할 경우에 흑이 이제 이 한 점을 이용해서 바로 침입을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백돌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돌이 중앙 쪽으로 어딘가 향해야 되고 흑이 또 집이 되는 곳으로 돌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바둑은 기본적으로 내 돌이 뭔가 5선 위로 초반에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좀 어딘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돌이 5선 위로 올라가는 진행이 나오게 되면은 근거를 좀 잘못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뭐 좀 어려운 전략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런데 이제 들여다보고 나서 붙여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 수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집으로 득을 보기 위해서 두는 수입니다. 이 흑 한 점을 압박을 해서 흑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젖히고 이어놓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은 여기까지 밀게 되면은 이 전투가 일단락이 되는데요. 이때 흑은 빠르게 큰 자리로 역시 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수순에 대해서 엄청 쉬워 보이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럴 때 실수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120번으로 손을 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상변이 정말 큰 곳이거든요. 상변을 이제 흑이 먼저 가느냐 혹은 백이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흑이 먼저 선점했을 때와 그림이 달라지죠. 그러면 백이 20번으로 두는 이유는 뭘까요? 백이 이쪽으로 안 두고 걸치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 무서운 거는 이 밀어오는 수가 아닙니다. 밀어오는 거는 중앙이 좀 다소 두터워지긴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근거가 잡혀있고 사활에 대한 압박은 전혀 받고 있지를 않죠. 그리고 큰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세력을 준 거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이 무서운 거는 여기를 들어오는 수가 되겠죠. 만약에 흑이 틀어 막으면 수상전이 지금 백이 안 됩니다. 네, 성립이 되질 않죠.
그리고 만약에 백이 두 점을 살리는 진행을 하면 흑은 이렇게 백을 끊어가는 진행을 하게 되면 백은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지금 20번으로 이 자리를 밀어가는 거는 백의 근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막상 쉬워 보이지만 실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번을 둘 때 지금이 딱 손을 빼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젖혀가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흑이 중앙 쪽에 좀 얻어가는 것은 있지만 백한테 근거에 대한 압박이나 타격은 주지를 못해요. 그럼 이럴 때 큰 자리로 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방금 흑이 한 수를 투자한 게 다소 좀 한가한 수가 되기 때문에 포석에서 좀 뒤처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제 중앙에 투자된 돌, 즉 5선 위로 투자된 돌을 보면 백은 2번이 지금 투자가 되었고요. 흑은 3번이 투자가 되었죠. 그만큼 지금 백돌은 하나가 어딘가 집이 되는 자리에 하나가 더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근거가 세팅이 돼 있을 때 큰 자리로 빠르게 선점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흑이 이런 곳을 젖힌다고 치면 다음에 백이 안 두면 이쪽을 밀어올 때 백이 분명히 근거에 압박을 받게 되죠. 이렇게 뛰기에도 지금 뭔가 돌이 중앙으로 향해야 되고 막기에는 끊어오면은 지금 수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첫 번째로는 막아주고요. 만약에 흑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 손을 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도 한 가지 이제 좀 잘못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흑이 예를 들어 이렇게 받으면 백이 상변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흑이 이렇게 협공했을 때는 상변을 좀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상변을 받아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백이 먼저 선점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이 이렇게 그냥 3-3을 파서 두더라도 상변은 내주게 되지만 이 우변의 발전성이 다 사라지고 백이 먼저 실리를 뺏어오게 되거든요. 이 그림보다는 흑의 입장에서 먼저 여기를 걸치고 백이 협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실제로는 많이 얻어갔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지금 꼭 상변을 얻어간다기보다는 포석에서는 큰 자리에서 선점하는 사람이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투가 일어나는 시점은 처음에 돌이 이제 정석이 일어나고 나서 서로 근거가 잡힐 때까지만 싸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흑에 걸치고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이런 좀 정석이 이걸로는 요즘에 이렇게 넘는 거를 많이 두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AI를 따른다면 중요하게 하이레벨 이제 고수분께서는 아주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프로와 가까운 경지에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아주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 중수 넘어서 완전 초고수가 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31번을 뛸 때 그냥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이제 근거가 잡혔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중수분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왜 이 한 점을 제압을 안 할까? 맛이 나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만약에 32번을 둬서 흑이 33번으로 큰 자리를 가게 되면 이 그림과 백이 걸쳐서 먼저 진행을 하는 그림과는 이쪽에서 집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네. 혹은 32번으로 꼭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걸쳐간다고 하더라도 이 우변을 선점해서 흑진을 견제하는 효과가 아까 흑이 먼저 둔 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흑이 여기 한 점이 이제 움직이는 게 좀 걱정되실 수 있을 텐데 이 한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고 흑이 이렇게 살려나가면 그냥 백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면은 꼭 공격을 안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흑은 결국에는 돌이 중앙으로 향해야 돼요. 그럴 때 백은 근거가 있다면 또 큰 자리로 한번 가면 됩니다. 네. 쉽죠? 지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점이 움직이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그냥 이렇게 넘겨줘도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집으로는 좀 이렇게 흙이 벌어가는 느낌이 들지만 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백이 세력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한 수를 투자해서 이 흑한 점을 제압하기에는 백돌이 너무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는 또 흙이 큰 자리를 찾아야겠죠. 이 우변이라던가 이제 좌변이 상변 세 군데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쪽을 찾아서 선점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비교적 좀 쉬운 거, 아주 쉬운 걸로 좀 샘플을 삼아가지고 좀 바둑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포석에서 이제 좀 단이 저단이거나 좀 이렇게 고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포석을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석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좀 처음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뭐 어떤 거나 제가 아무거나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절충이 일어났습니다. 절충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이쪽이 커 보여가지고 이렇게 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백은 또 여기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을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연속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단 24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컨셉이실 수가 있는데 24번으로 지금 손 빼는 이유는 백이 이렇게 큰 자리를 갔다고 하면 엄청난 선점 효과를 거뒀죠. 이쪽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백은 두 집을 만드는 데는 전혀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수를 투자를 해서 요 한 5집 정도 만드는 것보다는 네.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흙이 이런 큰 자리를 가면은 방금 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결론은 23번이 실수인데 백이 24번을 받아주면은 다시 흙의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신다면 상대가 실수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큰 자리로 선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백이 근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백돌이 훨씬 더 엷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더 뭐 약간 엷은 진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뭐 쉽게 나올 수는 없지만 흙에 이제 뛰는 수로 인해서 백돌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응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샘플이 좀 이상하게 제가 아무렇게나 임의로 만들어서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이론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실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포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포석에 대한 강의는 제가 계속을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